때는 1994년 여름이었습니다. 대학 조종부 선수인 우재에게 여자친구가 찾아오죠. 간밤에 연락이 안 됐지만 우재는 쿨하게 이해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젯밤 다른 선배를 만난 그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우재야, 헤어지자 우리. 우재는 겉으로는 그녀의 이별 통보를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그는 시합을 망치게 되고 자신을 다그치는 조종부 선배인 두식에게 달려들기까지 하는데요. 그날 밤 우재는 술에 취해 헤어진 그녀에게 전화를 걸지만 공중전화는 이내 냉정하게 끊겨버리죠. 화가 난 우재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다치게 되고 같이 술을 마셨던 절친 현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나쁘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보고 싶냐? 그리고 우재는 깡소주로 벽나발을 불며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재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수는 현태처럼 우재의 절친인데요. 그녀는 언제부턴가 우재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됐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친구라는 이름으로 그냥 뒤에서 바라만 볼 뿐입니다. 이별의 상처로 울고불고 하는 우재를 지켜보던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태어나 처음으로 담배까지 입에 물죠. 하지만 현태는 연수의 그런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연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죽고 못 살겠으면 말을 하든가. 야, 우재가 점쟁이냐? 어? 그랬습니다. 우재는 연수를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얼마 뒤 우재는 도망치듯 휴학을 한 뒤 군대를 가버리는데요. 남겨진 연수는 혼자 씁쓸함을 삼킨 채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연수는 용기를 내서 우재를 만나러 면회를 가죠. 그런데 면회 온 연수에게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랬답니다. 너 연애하냐? 어쭈,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가 보네. 평생 화장도 안 할 것 같은데 화장까지 하고? 너 현태랑 사귀냐? 사실 연수는 면회 온 김에 우재와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잡고 싶었던 거죠. 저녁 8시 막차를 타고 가라는 우재의 말에 연수는 버스를 놓치고 싶어 화장실에서 버팁니다. 하지만 밖에서 우재가 계속 소리치는 바람에 결국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다이어리 안에 간직하고 있었던 우재의 사진을 버립니다. 그렇게 연수의 쓸쓸하고 먹먹한 사랑은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 우재와 연수는 우연을 가장한 운명에 끌려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연수는 결혼에 실패한 뒤 작은 동물병원을 하고 있었고 우재는 선배 두식과 화해를 하고 한 고등학교에서 조종부 코치 생활을 하고 있었죠. 둘은 우연히 파출소에서 마주치게 되고 연수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차를 한잔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윤아라는 배우의 출연작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명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표정이 예술이에요. 바로 바퀴벌레 잡는 윤아송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다시 만난 우재와 연수의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펼쳐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27번째 상영작은 바로 주창민 감독의 사랑을 놓치다입니다. 2006년작이고요. 설경구와 송윤아가 주연을 맡았죠. 이 영화는 남녀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영화 가운데 개인적으로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와 함께 꼭 추천하는 작품인데요. 무엇보다 이 영화는 러닝타임 내내 흐르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따뜻한 느낌을 주는 황색 톤의 화면 질감 속에서 펼쳐지는 우재와 연수의 사랑 이야기는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아련한 옛사랑에 대한 기억을 아프지 않게 끄집어내죠. 또 간간히 흘러나오는 OST도 좋은데요. 특히 김현우가 부른 사랑한다는 흔한 말은 보는 이의 감성을 촉촉히 젖게 만들죠. 꼭 풀버전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창민 감독의 사랑을 놓치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재를 향한 연수의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럼 우재는 어땠냐고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5년 전 면회 온 연수를 막차에 태워 보내면서 사실 우재도 뭔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연수를 보낸 뒤 정류장에서 잠시 머뭇거리죠.
그리고 5년 만에 다시 만난 연수에게 호감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둘은 많이 가까워진답니다. 엄마 생신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 연수는 자신이 키우고 있던 사모리를 우재에게 맡겼고, 사모리를 돌보다 갑자기 연수가 보고 싶었던 우재는 이내 연수가 있는 그녀의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은 대학 시절 함께 MT를 갔던 곳이기도 한데요. 그곳에서 우재는 연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좋다. 좋지. 저기가 가을이면 전부 다 갈대밭이다? 얼마나 좋다고. 너 보니까 좋다고 임마. 그리고 둘은 5년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버스 정류장에서 함께 있게 되는데요. 사머리를 돌보기 위해 다시 가야 했던 우재는 버스를 타기 전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죠. 가지 말까. 둘은 이제 시쳇말로 썸을 타기 시작하는데요. 내리는 비로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명장면 잠시 보고 갈까요? 그리고 우재는 연수의 출장 진료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야 연수가 조금씩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우재는 심상치 않은 연수의 미모도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연수 주변의 다른 남자를 의식한 그는 연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근처 은행나무를 보면서 은행나무들 사이에도 얼짱에 몸짱 은행나무가 있을 테고, 얼짱 몸짱 은행나무에게는 남자 은행나무들이 막 달려들 거라면서, 그리고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 물은 뒤 마치 연수가 그래주길 바라듯 이런 답을 제시합니다. 여보세요? 왜 이러세요? 난 그런 은행이 아니에요? 딴 은행 가보세요. 안 웃기냐? 하지만 연수는 재미없다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은행나무는 제일 가까이 있는 나무하고만 짝을 삼는데, 아무리 멀리 얼짱 은행나무가 있어도 바로 곁에 있는 나무하고만. 그게 얼꽝이든 몸꽝이든. 알았냐?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재가 연수를 여자로 보지 못했던 건 연수를 너무 높게 본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재가 말하는 얼짱의 몸짱 은행나무는 바로 연수였고, 이제 겨우 연수에 대한 감정이 돋으면서 걱정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연수라는 은행나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은행나무와 짝을 짓고 싶어 했고, 그게 바로 우재였던 거죠. 아무튼 그날 저녁 연수를 집에 데려다준 우재는 체전 참가 등으로 한동안 못 보게 될 거라면서 괜히 툴툴댑니다. 그러면서 연수에게 이런 말을 던지죠. 자고 갈까? 5년이나 지나서 이제야 그 얘기를 듣게 된 연수는 놀라서 잠시 상념에 젖었다가 이내 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거 잘 못해. 그 말에 우재가 관두자 내가 미친놈이다라고 대답하면서 둘 다 가볍게 웃어넘기는데요. 우재의 말이 믿기지 않았던지 연수는 장난치지 말라고 한마디 더 거들게 됩니다. 사실 연수에게는 대단히 무거운 이야기였던 거죠. 그 때문에 우재를 뒤로 하고 병원 안으로 들어온 연수는 잠시 어리 빠진 듯한데요. 그런데 그때 우재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둘은 첫 키스로 시작해 그날 밤을 함께 보내죠. 잘 자는 우재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연수. 아마도 지금 이 상황이 비현실적이라고 느끼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오래된 연수의 사랑은 이제 막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수는 우재를 위해 밥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일어난 우재는 마치 죄를 지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리고는 담배를 사야겠다면서 3중으로 닫힌 현관문을 열려고 하지만 잘 열리지가 않죠. 그 자물쇠들이란 바로 우재를 놓치고 싶지 않은 연수의 마음 같은 게 아닐까요? 결국 연수가 문을 열어주는데요. 밖으로 나간 우재는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며칠 동안 우재의 전화를 기다리던 연수. 하지만 연락이 없었고, 먼저 연락해서 헤어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난다는 친구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 직접 우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재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튀어나오죠. 미안하다. 자신의 실수였다는 뜻인데요.
그 말에 연수는 크게 낭망합니다. 그래도 병원으로 돌아간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어둔 채 우재를 기다리죠. 하지만 우재는 오지 않았고 연수는 결국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우재를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죠. 우재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전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연수에게 우재는 첫사랑인 듯합니다. 첫사랑이 특별한 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사랑이란 건 감정이고 그 감정을 여러 차례 겪다 보면 그 감정 자체에 스스로가 중독되어 버리죠. 인간이라면 누구든 사랑이란 걸 처음 겪고 나면 비로소 외로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싫어서 적당히 괜찮은 상대면 쉽게 사랑에 빠져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서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연수를 향한 우재의 마음은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연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던 게 아닐까요? 오랜 친구로서 미안했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연수를 보낸 뒤 우재는 비로소 연수에 대한 감정이 진정으로 돋기 시작하는데요. 그 감정 때문에 고민하던 그는 선배인 두식의 조언을 듣고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두식은 사과를 훔치다 걸린 어떤 멍청한 놈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사과밭 주인이 이 사과밭에서 가장 큰 사과를 따면 용서해주겠다고 하지만 그 멍청한 놈은 따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과가 더 커 보이고 또 따려고 하면 더 큰 사과가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하나도 못 따고 시간만 다 흘려보내버리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두식은 이런 조언을 합니다. 이거다 싶으면 잡는 거야. 응?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마라. 그 말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우재는 이렇게 말을 한 뒤 연수에게 달려간답니다. 어디 가노? 야, 이래놓고 어디 가노? 사과 따라요. 하지만 우재에 대한 마음을 접은 연수에게는 그 무렵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세상을 뜨는 슬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향에는 우재를 향해 연수가 그랬듯이 오랫동안 연수만을 몰래 바라봤었던 상식이 있었는데요. 상식의 성격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재밌는 장면이 있어서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상식아, 그 새우가 왜 남자 몸한테 좋은 줄 아냐? 새우니까. 웃을 줄도 알아. 막 그래, 웃고 살고 좀 그래. 아무튼 상식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상을 당한 연수를 묵묵히 챙기는데요. 그의 존재로 인해 연수도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즈음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송윤아의 명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도 표정이 아주 예술이랍니다. 잠시 보고 갈까요? 바로 담배 연기를 콧구멍으로 내뿜는 윤아송입니다. 아무튼 상을 당한 뒤 연수는 상식에게 기대게 되고 상식은 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느 날 밤 연수를 향해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죠. 잘해주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렵 우재가 찾아오는데요. 연수의 엄마가 돌아가신 걸 그제야 알게 된 우재는 연수 옆에 서 있는 상식을 보고는 이미 늦어버렸음을 직감합니다. 그래도 버스 정류장에서 그는 연수에게 뭐 하나만 물어보자고 말을 건네는데요. 아마도 오래전부터 자신을 남자로서 좋아했었냐는 질문이었겠죠. 하지만 그의 말에 연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있자, 우재야. 알아. 네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 그리고 잠시 뒤 메인 테마곡인 김현우의 사랑한다는 흔한 말이 흘러나오면서 우재는 버스 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연수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는 조언과 함께 그가 가는 모습을 정류장 옥상까지 올라가서 지켜보죠. 물론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고요. 사랑은 사실 잔인합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타이밍 싸움인데요. 그러니까 인연이나 운명이 주로 좌우를 하죠. 좋아서 고백한 것 뿐인데 거절당했을 땐 마치 스스로가 죄인이 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또 가끔은 우정이란 게 끼어들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죠. 설령 이루어져도 좋았던 시간은 늘 짧기만 하고 사랑하는 동안엔 가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워 서로 상처받게 됩니다. 헤어지고 난 후엔
상처받은 가슴에게 못내 미안해 다시는 안 하리라 다짐을 해도 또 할 수밖에 없죠. 사랑 참 그놈입니다. 한편 겨울을 보낸 뒤 우재와 연수는 우연히 친구 결혼식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연수의 뒷모습을 직감한 우재는 연수를 쫓아 내달리고 그걸 모른 채 연수는 택시를 타고 가버리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택시는 후진을 해서 우재를 향해 오고 이내 택시에서 연수가 내리죠. 그리고 둘은 오랜만에 선술집에 앉아 같이 술을 한잔 하는데요. 연수가 화장실에 잠깐 간 사이 우재는 옆 테이블에서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 쌍의 커플을 바라보며 잠시 상념에 잠깁니다. 잠시 뒤 엔딩곡인 톰 웨이츠의 타임이라는 곡이 흐르면서 영화는 마무리되죠. 우재와 연수의 사랑도 결국은 시간의 문제였는데요. 그게 바로 둘의 운명이나 인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다시 마주 앉은 둘은 서로를 향해 활짝 웃는데요. 비록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청춘의 한 기로에서 둘 다 한때의 열정이 남아 불태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끝남의 슬픔이 시작도 못한 슬픔보다는 좀 더 행복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